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도직구 강력반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가 뭘까요? 웬 여성이 지금 체포돼서 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충격적인 강력 사건입니다. 젊은 남녀가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를 구입합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뒤 서로 손을 잡고 모텔로 걸어갑니다. 약 2시간 뒤 여성만 모텔에서 홀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남성은 다음 날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모텔에 들어간 젊은 남녀가 여성만 나왔어요. 그런데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텔에서 사망, 피의자의 집 가보니 이 피해자 남성이에요. 20대 남성이에요. 여성이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는데 자, 경찰이 그 음료를 분석해보니 숙취해소 음료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섞였다는 거예요. 여성의 변명은 이겁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우려고 음료 건넸다. 죽은 줄은 몰랐다. 라는 변명을 했는데 여성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만 좀 한번 보면 반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조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약물 중에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고 침잠시키는 게 있는데 침잠시키는, 그러니까 진정되는 효과를 가지고 숙취해소 음료는 뭐냐면 그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술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양리작용이 벌어지면은 사망에 이르줄 수 있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저게 별거 아닌 거 아시죠? 정식의 약물 플러스 숙취해소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게 했거나 아니면 먹였거나라고 해서 사망은 하게 하고 본인은 나온 다음에 저 남성은 사망은 아마 전날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상당한 시간에. 근데 그 본인은 그냥 별 감정에 동의 없이, 그리고 저기 가져 나온 거 보시죠. 저 비닐봉지 가지고 나와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 나온 겁니다. 안에 다 청소도 하고 그 소위 증거로 사용될 거를 다 가져 나온 거죠. 자, 반장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 프로파일러시잖아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고의성이 명확하죠. 이거 고의성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조제된 약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살해의 고의가,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죽든 안 죽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는데 통제형 살인 중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살인이거나 상해치사 둘 중에 하나지만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룰 줄 몰랐다라고 여성은 진술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음료 자체가 심각한 음료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한 약물이 최소한 2배, 그러니까 사용된 거의 2배가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겁니까?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좀 명확히 밝혀내야 됐지만 범행의 의도성은 명백하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고 조금만 따져보면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남자친구를 잠재우려고 약물을 준비해서 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챙겨서 혼자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한 거죠.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 수사해 보니까 다른 변사 사건과 상해 사건에 동일한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난해 12월에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고 차 안에서 지난달 강북구의 모텔에서 다른 남성을 사망하게 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 지금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지난 9일 예. 이번 사망자 예.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연쇄적인 범행인데. 예. 프로파일러들은 이거를 독거미형 연쇄살인마 혹은 여성형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독거미용 연쇄살인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독극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독극물을 사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치 독거미형처럼 이제 먹이를 포식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관용명이 붙였는데 3명의 남성 모두 다 뭐 말다툼이 있었고 똑같이 재우려고 먹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난 지 뭐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 운전해서 피곤하지라고 해서 차 안에서 먹였는데 요행이도 그 가족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틀 동안 사격을 헤맸다고 합니다. 야. 사실은 저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주 다행히 안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격의 결과는 사실은 3명 다 사망인 거죠. 네. 네. 다행히 살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똑같습니다. 약물을 특정하게 조절을 해갖고 점차 농도를 올려서 공격을 해서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나온 상태.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1차 사건보다 지난 1월, 2월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해서 예. 다른 남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겠다. 예. 근데 어떻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농도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이게 안 죽네? 그럼 2배를 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그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어제 마침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에 이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 신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를 쳐야 하는 게 룰인데요. 아마 이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범죄 동기입니다. 왜 이 여성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겁니까? 네. 프로파일러들은 동기를 2가지를 씁니다. 네. 모티베이션과 인텐트. 말하자면 깊은 범죄 동기와 1차적 의도. 그러니까 깊은 범죄 동기는 통제형 살인마라고 합니다. 저런 걸. 그러니까 자기보다 몸이 세고 힘이 강한 남자를 통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게 통제형 살인마라고 하는 분류인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이 일종의 그 쾌락, 말하자면 아마 그 과정에서 저렇게 통제시켜놓고 뭘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검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2가지가 같이 합쳐져 갖고 이게 동기로 법정에서 제출될 겁니다. 2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제형 살인마. 통제형 살인마. 예, 통제를 함으로써 그걸로 기쁨, 그러니까 즐거움. 그 용어가 뭐였죠, 앞에? 통제형 살인마의 네. 러스트, 쾌락 살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것이 지금 결합되어 있다. 결합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형태의 공격성은 보통 남성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말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서 울갤러라고 해서 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살인마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저런 경우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청소년들을 먼저 연습 삼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은 그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도 알고 있군요. 예, 이전에 자살로 처리됐는데 사실은 저런 형태로 인 사건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남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20대인데, 생때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서 뭐 그냥 그 데이트하는 생각했는데 본인에 대한 알고 봤더니 그렇죠. 차디찬 죽음이 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아니, 특정 남자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예,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 무서운 세상입니다. 범행 후에 태연히 이 여성은 연락까지 했습니다. 홀로 모텔 빠져나오며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살인 후 각성 단계가 없는 거죠. 보통 저런 경우는 살인을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이 매우 태연하게 택시 보는 거 보시면 태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요? 좀 더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이런 눈빛을 보면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반장님? 예. 저 여자는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코패스 검사 PCR 테스트는 필수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일반 이 20대 남성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그렇죠. 누가 주는 음료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여자친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의심될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한데 아니요, 그거 아내가 주신 건 드셔야죠. 아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내가 주는 건 먹겠습니다.